김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은 적합한 영상이 없어서 제가 촬영했던 여러 영상을 편집해서 만들었습니다. 주로 자막을 보시면서 내용을 들어보시는 것이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컨텐츠를 다시 한번 리메이크 해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부동산 잘 사고 잘 파는 방법이 뭐냐? 네,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 되겠죠? 부동산은요, 두 가지 면에서 다른 재화와 달리 어렵고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가품이라는 것이죠. 부동산이 아무리 싸도 최소한 수천만원 혹은 억 단위 아니겠습니까? 가령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야, 이 집은 맛이 없네, 다음부터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고 나면 뭐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워낙에 고가품이라서 매입을 할 때도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개인의 전 재산 혹은 전 재산에다가 남의 돈까지 빌려다가 추가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고도의 신중함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느 동네나 부동산 중개업소가 없는 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을 찾아가야 하는지 막막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은 개별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이죠. 부동산은 각 물건마다 모두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 건물은 층수나 방향만 조금씩 다를 뿐 모양이 비슷해서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지만은 단독주택, 토지, 빌딩 등은 그 가치가 얼마나 하는지를 일일이 판단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알아볼 게 많고 어렵겠습니까? 실제로 어려운 공부를 하신 감정평가사분들도 최종적으로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래 사례 비교라는 말이 되게 고급스럽고 학술적인 느낌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해당 매물과 비슷한 사례의 물건 중에서 거래가 되었던 사례를 비교해서 가격을 판단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발품과 손품을 팔아서 비슷한 거래 사례를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도 종종 감정평가법인 등에서 방문하셔서 거래 가격을 알아보러 오십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은 영어로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물 자산이라고 직역을 해도 되겠습니다. 실물이기 때문에 직접 보고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분뿐 아니라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도 발품을 팔아서 현장에 가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일과 중에 전화를 받는 업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문자 메시지 등등 보통 30에서 40건의 문자가 옵니다. 제가 방문하신 고객님과 현장 방문을 해서 물건도 보여드려야 되고 인터넷 홍보, 그러니까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블로그, 심지어는 유튜브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문자에 일일이 답변을 드리기도 어렵고 문자라는 게 한두 번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친절하고 상세하게 문자를 주고받다 보면 고객님 한 분과 최소한 10번 정도의 메시지가 오고 가게 됩니다. 게다가 전화통화는 하루에 20통에서 30통을 하게 됩니다. 전화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분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메시지나 전화 통화에 집중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신 고객님과 현장으로 이동 중에 혹은 운전 중에 연락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께서는 왜 답을 안 해주느냐 하면서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한국 사람 성질 급하잖아요. 그래도 고객님이시니까 함부로 대할 수도 없습니다. 친절하지 않으면 다른 중개업소로 바로 돌아가시니까요. 그러면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잘 사는 법은요, 먼저 투자하시려거나 사두시려는 부동산의 지역을 정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리실 겁니다. 경기도만 해도 얼마나 넓습니까? 북부권이냐 남부권이냐 서쪽이냐 동쪽이냐. 가령 서부권이 경기도 일산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일산 동구 쪽에 할 건지 덕양구 쪽에 할 건지 또 구를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산 동구 백석동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또 품목을 골라야 되겠죠. 오피스텔을 할 건지 상가를 할 건지 아파트를 할 건지 주택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주택 투자로 정했다면 상가주택을 할 건지 다가구 주택을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좁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 검색을 해봐야죠. 가령 네이버 부동산이나 부동산 실거래가 검색도 해보시고 블로그나 유튜브도 검색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실 게 있습니다.
바로 중개인을 몇 명으로 압축하시는 겁니다. 고양시만 하더라도 중개업소가 2,000개가 넘습니다. 제가 최근에 통계를 보지 않아서 잊어버렸는데요. 아마 지금도 2,000개는 충분히 넘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2,600개였던가 그랬던 것 같네요.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그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다 가보실 수는 없을 테고요. 몇 명 혹은 10군데 정도로 압축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중개업소를 실제로 방문해 보시는 겁니다. 인터넷에 보면 부동산의 위치라든지 연락처가 있을 테니까 전화는 간단하게만 하시고 방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개인과 차분하게 차 한잔 하시면서 살펴보십시오. 과연 나의 투자를 의뢰하고 자문을 받을 만한 분인지 보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연구를 하셨다면 중개인을 만나보시면 그분의 실력이 있는지 정직한 성격인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중개인을 만나보면 그 중에 제일 마음이 가는 중개인이 또 추려지실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한두 명으로 압축된 중개인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친해진다는 의미가 뭐 술 한잔하고 뭐 그러라는 뜻은 아니고요. 여러 차례 만나면서 조금씩 어필을 하면서 만나시는 거예요. 가령 제가 여러 부동산 중개사님들을 만나봤는데요. 사장님이 가장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사장님을 신중하게 선택한 이상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길 만한 일이 없다면 계속 중개사님한테만 의뢰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가령 더운 여름에 아이스 커피라도 하나 사서 방문하신다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길에 깔린 게 부동산인데 중개인한테 그렇게까지 정중하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전화나 메시지를 하루에 얼마나 많이 주고받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일 좀 열심히 한다는 중개사님들은 보통 저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그 하루에 지나치는 수십 명 중에 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부동산을 잘 파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주 쉽습니다. 위에 잘 살 때의 방법과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부터 부동산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지요? 이번 KRTV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